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노 키즈존을 없애달라라고 이제 아이들이 목소리를 냈고 거기에 정부가 응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자세한 건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한민국 아동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총회? 예, 올해로 21년째 열리고 있는데 음. 이게 전국에 있는 10세에서 17세까지 아동들이 모여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 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해 토의를 합니다. 오. 그리고 결의문을 발표를 하면 다음 해에 정부가 응답을 하는 시기인데 지난해에 총 14개의 결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중 하나가 노 키즈존을 없애달라라는 입장이었고 올해 이제 정부가 답변을 할 차례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 키즈존 철폐를 일부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허. 좀 표현이 모호해서요. 이게 어떤 뜻인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럼 아무튼 일단 노키즈존 결의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결의문 제목을 좀 살펴보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노 키즈존을 없애달라, 예스 키즈존을 확대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예. 뭐 행위가 문제인 거지 책임은 아이한테 없다. 네.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예. 정부가 그중 하나만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예.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노 키즈존을 없애고 예스 키즈존을 확대하자라는 거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불수용이었고요. 예. 소셜미디어로 부모와 아동에게 공공시설 내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자. 이건 수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가 예스 키즈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동들을 교육시키자. 이거는 또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 결의문이 있는데요. 예. 결의문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부 부처에 배당을 합니다. 그럼 각 부처는 이거를 1년 동안 살펴보고 예. 뭐 대책을 세우고 방안도 검토를 하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는 건데요. 네. 사실 아동 참여권 행사를 위해서 만든 아동총회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노키즈존 관련 결의문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니까. 예. 근데 중기부는 이제 어떤 답변을 내놨냐.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답변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예스 키즈존을 이제 라벨링 하는 순간 예스 키즈존에 대해서만 아이들을 수용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럼 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오히려 예스 키즈존, 노 키즈존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라벨링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인식을 확산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데 저희가 사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 일부 수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두 번째 캠페인만 좀 수용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네.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양식을 안내한 거였습니다. 뭐 부모, 아이, 점주 그리고 손님들까지 입장별로 안내를 한 건데 뭐 조금 예를 들자면 부모한테는 아이가 실수했다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정중히 사과해 주세요. 뭐 점주한테는 아이가 다니는 위험한 공간에는 표시를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3개 가운데 하나는 수용했으니까 일부 수용이라고 한 건데 네. 그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3번째 개선 방안을 불수용했는데 그 네. 과정이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결의문에 써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 지자체적으로 예스 키즈존 위원회를 만들어 시간을 정해 아동들이 공공시설 내에서 소란스럽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써 있는데요. 네. 좀 이해가 바로 안 가시죠? 그렇죠. 예. 저도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제안이었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잘 내놨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이해를 하기로는 해외 사례 중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노키즈 데이 그리고 노키즈 시간을 설정해둔 경우가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 하지만 정책보다는 개별적인 운영 사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불수용 처리를 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추측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예, 제대로 된 그 확인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결의문을 작성했던 아동한테 이번에는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거는 지자체에서 시간을 내서 학교로 와달라. 아동을 직접 교육해달라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완전 한 다른 거죠. 해석을 한 예, 거죠. 예. 한 번만 그 아동 대표한테 직접 확인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또 혹시 불수용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이게 않습니까? 뭔가 뭐 수용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걸 안 한 거죠.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갖고 신경 쓴 거 맞습니까? 좀 그 대목이 많이 예. 아쉬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성을 하다 보면 비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비문을 또 어른들의 표현으로 고치는 것도 어른들의 시선에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나 문맥의 차이를 제대로 확인을 했다면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다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통해라는 게. 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좀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 일부 수용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수용의 문제가 아니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뭔가 좀 미흡했다라는 거죠. 뭔 말이야 하면은 한 번만 확인했어도. 그렇죠. 예, 이걸 제대로 작성한 이해할 아동한테 수 이게 무슨 뜻이야?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줄래? 하면 다 풀리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게 아쉬웠고요. 예. 그 일부 수용에서 일부의 규모가 지금은 한 개였지만 뭐 그 과정이 있었다면 2개, 3개로 늘어날 수도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3분의 1 수용이 아니라 3분의 2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율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아쉬웠습니다. 문제는 또 소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